안녕하세요. 땅나무 부동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종시 반값에 나온 반값 부동산 경매 소액으로 가능한 소액 토지 투자 물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땅나무 TV에서 관심 물건 및 추천 물건 분석하는 의미는 5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투자 유무를 떠나서 부동산 보는 안목을 키우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다양한 경험을 쌓고 부동산 시장 흐름을 체크하자. 세 번째, 고수의 투자 방식과 부동산 인사이트를 배우자. 네 번째는 본인만의 투자 습관을 키워나가자. 다섯 번째, 같이 함께 공부하고 소통하고 성장하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물건의 사건 번호는 2018 타경 104771 사건 번호입니다. 소재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도계리에 위치한 부동산이고요. 물건은 대지입니다. 토지 중에 지목이 이제 대지라는 거죠. 과거에 단독주택이 지어졌다가 철거되고 지금 땅만 남아있는 나대지 상태의 땅입니다. 토지 면적을 살펴보시면 335제곱미터, 평으로 하면 101.337평입니다. 약 101평이 되죠. 그리고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토지 지분 매각입니다. 이것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기일이 경매 입찰 기일이 2019년 5월 29일에 있었고요. 금액을 살펴보면 2억 7,704만 5천 원이었습니다. 이게 2차에 유찰되었고 1차 아무도 입찰을 보지 않고 2차에도 아무도 입찰을 보지 않았어요. 이제 3차에 해서 이제 감정가는 2억 7,7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약 반값까지 떨어져서 1억 3,500만 원대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평당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1차는 평당 단가가 평당 273만 3천 원 돈이고요. 그 다음에 3차는 약 반값으로 떨어져서 평당 133만 9,609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값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매력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서를 보시면 토지 지번은 이제 도계리 149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감정 가격 시점은 2018년 8월 달이에요. 지금 약 1년 정도가 지났죠. 그래서 감정 당시보다 지금 1년이 지나면서 시세가 조금 올랐다고 하면 더 저렴하게 내가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지목은 대지, 그 다음에 약 101평. 예. 감정가는 제곱미터당에서 82만 7천 원, 공시지가는 40만 4,800원입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아까 지분이었죠. 전체 1340제곱미터 중에 4분의 1 매각, 그 다음에 현황은 주거 나지 상태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단독주택이 있다가 철거가 되고 현재는 땅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 101평이 나왔는데 4분의 1이니까 이게 약 400평 정도의 땅 중에 4분의 1 지분이 이제 경매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현황 위치를 살펴보면 장기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은 주택 및 상가 등이 혼재하고 있는 면 소재지내 주택지대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이제 가능합니다. 땅을 보실 때는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땅은 황금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차량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인해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편 접근성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이래 볼 수 있겠습니다.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버스로도 이제 접근할 수 있겠네요. 남동측 근거리로 국도 36호선이 지나고 남서측 근거리에 서세종 IC가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세종 IC까지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형의 평지로, 이제 평지라고 하죠. 현황 주거 나지 상태이고 북동측으로 세로에 접하고 있음. 이건 도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본건 건물은 현장 조사일 현재 소재 불명으로 평가외 하였으나 참고하시기 바람. 그러니까 건물이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현황서상 제외된 제시외 해서 미상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농작물 같은 게 식재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이제 살펴보면 이제 공유 지분 경매였잖아요. 지분 경매가 무조건 어렵고 나쁘다
아니라 사실 초보분들이 특수물건 중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거 지분경매입니다. 두 번째가 법정지상권 물건이고요. 이 지분경매 및 법정지상권 물건은 초보분들도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수물건이에요. 제가 이제 개인 이제 신상이 담긴 거는 조금 가려놨습니다. 어쨌든 살펴보면 지분경매 때는 제일 처음에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땅이 안 좋다면 지분을 해결해봤자 이거를 팔기가 어렵고 수익 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이 좋으면 아무리 지분이라도 땅이 좋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공유지분권자나 이거를 사고 싶은 다른 매수자가 지분을 해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이냐 아니냐 보다는 우선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땅이 좋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다음 단계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우선 지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적 공방을 벌이기 전에 상호 협의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소송에 가지 않고도 협의 상황에서 원활하게 협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원활하게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분 경매를 해보면 소송으로 가는 경우보다 협의 상황에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물건만 좋다면 충분히 협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협의 단계.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에 간다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들어가야 되겠죠. 협의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분할 청구 소송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땅이 좋으면 분할에 들어갔을 때 높게 낙찰될 경우가 더 높겠죠. 그러면 나는 더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할까지 가는 동안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간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또 지가 상승분 만큼 수익을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협의 보거나 분할에 들어갈 때 조금 원활하게 봐야 될 체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협의 및 소송 전 체크 사항 세 가지를 살펴보시면 첫 번째가 공유자가 많은지 아닌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공유자가 너무 많으면 협의 보기가 힘들겠죠. 공유자가 한 명이면 한 사람과 협의를 보면 되기 때문에 협의하기가 편하고 소송에 들어갈 때도 한 사람이면 소송에서도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죠. 그리고 외국 주소지에 소유자가 있는지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우선 공유자는 4명이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5명 이하라면 이 정도는 원활하게 협의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외국 주소지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이유는 아마 외국에 이제 그 공유지분권자가 있다면 소송에 들어갔을 때 뭐 소장이나 우편물 발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 주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충남 공주시, 충북 청주시, 경기도 의왕시, 충남 천안시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뭐 외국 주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공유자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혹시나 공유지분권자가 돌아가신다면 이 지분이 자식들한테 다시 가족들한테 나눠지거든요. 그래 되면 또 협의하거나 소송하는데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체크하기 전에 제일 먼저 체크할 거는 땅이 좋은지 아닌지요. 이것만 좋으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땅만 좋다면 오히려 소액 지분 경매는 좋은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 부동산에서 파는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에서 권하는 지분 토지는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제가격에 나오거든요. 경매를 통해서 싸게 사면 매력이 있으나 제가격에 나오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봤자 크게 내한테 수익이 남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매매나 뭐 매매건으로 내가 산다 했을 때 지분 토지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매를 통해서 토지를 사는데 지분이다 하면 많이 유찰돼서 반값 정도에 매입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투자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항상 입지 분석부터 해야 됩니다. 입지 분석을 해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세종시 생활권이죠. 그래서 세종시에서 봤을 때는 서부 권역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시 1, 2 생활권까지는 약 3, 4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 세종 면사무소까지는 1km도 안 걸려요. 여기 면사무소가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리고 서세종 IC까지는 약 0.8km. 그래서 차량으로 이동했을 때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0.8km면 뭐 차량으로 5분도 안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공주 월송지구까지 약 5.6km 정도.
세종시까지는 3, 4km, 공주까지는 약 5.6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개발 영향도 양쪽으로 해서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접근성도 좋아 보입니다. 우선 이제 미래 가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살펴봐야 되는데 2030 세종 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 이제 공간구조 계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장군면은 한 개 도심, 한 개 부도심, 한 개 지역 중심, 8개 지구 중심 중에 지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면 일대는 8개 지구 중에 하나로 해서 발전이 될 거고요. 세종시는 여기 건설지역이 한 개 도심이고 조치원이 한 개 부도심입니다. 그래서 순위를 보면 건설지역이 가장 좋고요. 그러나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 다음 조치원, 그 다음 이제 전이 지역이 지역 중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8개 지구에서 장군, 연기, 연동, 부강 이렇게 나오죠. 이제 연기, 연동, 부강, 금남, 장군, 연서, 전동, 소정 해서 8개 지구가 또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장군면의 이제 개발 방향을 보시면 관광, 레저, 휴양, 레포츠, 역사, 문화 등 천의 자연적 경관과 문화, 역사 자원을 이용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나오고요. 백제 문화권의 관광 기능과 연계하여 개발하겠다, 육성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서부생활권이었죠. 서부생활권은 백제 문화 등 연계한 역사, 문화, 관광, 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 중앙행정 및 문화, 국제교류가 이제 방향이고요. 세부 내용을 보면 이제 장군면 및 건설지역, 그러니까 세종시 건설지역 1, 2생활권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장군면 행정구역 전체와 세종시 건설지역의 1, 2생활권을 연계한 생활권을 설정하겠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 생활권 개발 방향을 살펴보시면 중요한 게 요거예요. 정주 환경조성 해서 면 소재지 및 취락지 일원의 계획적 개발 유도하겠다. 예, 오늘 이제 경매 반값 부동산 경매 물건은 요거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면 소재지 및 취락지 일원, 그러니까 자연 취락지구를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겠다. 그러니까 개발 유도한다라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이제 서부 생활권에 속하기 때문에 서부 생활권 구상도를 살펴보면 장군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요. 방향은 백제 문화권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도를 크게 해서 보시면 이제 요 땅이고요. 땅 모양은 비교적 네모난 편이고 장군면 사무소까지 210m예요. 아까 장군면 사무소와 칠학지 위주로 해서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나왔죠. 그래서 요 밑에 면사무소 주변으로 해서는 해당 물건지 바로 아래로 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여기는 특별히 이제 개발할 곳이고, 그 다음에 요쪽은 이제 칠학지구에 속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개발 여파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땅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인근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서 주거 환경으로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 개 예시로 면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어떤 개발이 있을까 해서 제가 서류를 확인해 보니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해서 도계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계지구를 찾아보니 이렇게 도계지구 지구 단위 계획 신설해서 이쪽에 이제 개발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경매 해당 물건, 이제 경매 물건은 이제 여기 위치하고 있죠. 여기에. 그래서 충분히 개발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좀 더 크게 해서 보면 땅 모양은 이제 비교적 네모난 편이라서 상당히 모양은 쓸만해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 주택들이 지어진 게 또 많이 있고요. 건물들이 지어져서 충분히 요거도 건물을 지을 때는 기반시설, 뭐 전기, 상하수도 이런 거를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증설하는 게 비용이 작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훨씬 이제 개발 비용도 작게 들어가는 걸로 보이고요. 땅 모양도 비교적 양호해 보입니다. 그리고 요만큼은 자연 취락지구라서 더 혜택이 있죠. 그래서 살펴보면 도계리 149번지고 지목은 대지. 건물이 주택이 지어졌다 철거되었기 때문에 지목은 대지니까 가장 좋은 지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는 2019년 1월 기준으로 해서 45만 7,700원입니다. 아까 그 사전에 조사된 거는 2018년 기준이었고 지금 오늘 날짜로 서류를 확인해 보면 이제 2019년 1월 날짜로 해서 45만 7,700원입니다. 전체 면적은
405평 정도 되고요. 여기서 101평 4분의 1 지분에서 약 101평이 이제 경매로 나온 거죠. 그리고 국계법을 먼저 살펴보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은 40% 정도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자연취락지구라고 해서 플러스 20%를 더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혜택으로 옵션을 더 주는 겁니다. 그러면 60%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개발 가치도 좋은 땅이에요. 단점이 이제 지분이라는 거죠. 근데 땅이 좋으면 괜찮다고 했죠. 네. 그래서 저렴하게, 단점이 있는 만큼 저렴하게만 입찰 들어갈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기타 용도 지구, 기타 용도 지역 지구 해서 성장 관리 지역 해서 이제 성장하는데 필요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 그다음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서 이제 가축을 기르는데 제한이 따른다. 이거는 아마 주변에 이제 물이 있어서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투자 가치, 개발 가치, 투자 가치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되는 법률은 없어 보이고 오히려 플러스 알파인 자연 취락지구와 성장 관리 지역이라서 좋은 효과는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럼 지적도를 살펴보면 이제 비교적 네모난 편이었는데 요 위성 지도를 보면 단점이 요 도로가 내 땅 일부를 포함하고 있죠. 이게 이제 단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이제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도에 보면 요 옆에 이 도로를 접하고 있죠. 위쪽으로는 도로를 접하고 있는데 우측으로 해서는 다른 사람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지적도 요만큼이 이제 누구 땅인지 지적도상 도로가 맞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여기 이제 장군면 도계리 364번지는 지적도상 도로가 맞으며 국유지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도가 됩니다. 이 도로를 통해서 여기 건물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 도로를 통해서 개발을 할 때는 무난하게 진입로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아까 살펴볼 게 옆에 요 땅이었죠. 이거는 149-6번지로 해서 대지였고 36평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유지 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내가 사놓거나 없어도 뭐 크게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네. 조금 싸게 살 수 있다면 좋고 뭐 안 사도 그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목은 대지였고요. 제일 좋은 지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을 살펴보면 계획관리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가 높은 땅이었고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자연 취락지구라서 플러스 20%가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몇 프로? 60%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이제 투자 가치가 좋은 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단독주택도 지을 수가 있고 연립 다세대 주택도 조건만 맞으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이나 상가주택도 지을 수가 있고요. 조건이 맞으면 숙박시설도 지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1종 근생, 2종 근생에서 상가시설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조건이 맞으면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안마시술소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창고, 공장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서 계획관리 지역은 비도시 지역 중에 가장 좋은 땅이거든요.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종류가 많고요. 그 다음 건폐율, 용적률이 높아서 비도시 지역 땅 중에서는 계획관리 지역이 가장 좋은 땅이 됩니다. 거기다가 자연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더 붙죠. 토지 형상을 살펴보면 가로로는 32m, 세로는 38m에서 면적도 쓸만해 보이고요. 오른쪽 땅을 내가 뭔가를 쓸 수 있다면, 매입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나눠서 두 필지로 사용도 가능해 보입니다. 전체 면적이 약 400평이기 때문에 분할을 해도 200평, 200평 분할해서 쓴다 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 다음 로드뷰를 살펴보면 이게 이제 경매에 나온 물건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도로면 아스팔트 포장도로로서 차 한 대는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죠. 옆에 건물들도 지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 정도는 상당히 이제 도로 조건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지대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밭으로 사용 중인 걸로 보이는데 지대보다 높아서 공사했을 때 공사비 효율성도 좋아 보입니다. 땅이 꺼져 있다면
답 같은 경우에는 땅이 꺼져 있기 때문에 이런 답 같은 경우에는 땅이 꺼져 있기 때문에 흙을 채워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집안도 튼튼하고 물을 덜 먹었죠. 그래서 공사비도 더 작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권리 분석을 보면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땅이니까 뭐 누군가가 쓰고 있을 가능성이 낮죠. 그래서 크게 상관없어 보이고 이제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땡땡님 이제 지분이 가압류에 들어왔고요. 채권 금액이 2,295만 원이고 요게 이제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 이 이하에 오는 권리는 다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쓸 게 없어 보입니다. 이사비 들어갈 것도 없어 보이고 권리관계상 추가 금액이 들어갈 것도 없어 보입니다. 지분 경매이기 때문에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만약에 최저가로 해서 1억 3,575만 2천 원에 누군가가 입찰에 들어온다면 이제 매수인이 인수할 금액은 또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추가 비용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 소유권 이전 비용을 내가 생각하셔야 되겠죠. 토지 매입비 플러스 경매 이제 낙찰되면 토지 매입을 해야 되겠죠. 토지 매입비 플러스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뭐 교통비 뭐 이런 게 들어가겠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취득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할 때. 그래서 살펴보면 약 629만 192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걸 감안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찰 금액의 4%거든요. 낙찰 금액이 높아지면 투자 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그다음 시세 분석을 해보면 제가 일단 온라인상에서 PC로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는 정확한 시세 조사를 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이트나 어플 등을 통해서 살펴보면 2017년 6월경에 180만 원에 거래된 게 있어 보입니다. 도로는 이렇게 안쪽으로 한참 이렇게 돌아가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도로 조건은 좀 더 안 좋아요. 그런데 약 180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여기는 495만 원에 거래된 것도 보이고 안쪽에 있는데 563만 원에 거래된 것도 보입니다. 아마 요거는 요렇게 해서 들어가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같은 도로, 요 같은 도로를 접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약 333만 원 623만 원. 이건 좀 비싸죠. 아마 원룸이나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단독주택 중에. 요게 땅만 거래됐는데 약 202만 원인데 이거는 2012년 그러니까 7년 전에 거래된 게 202만 원이죠. 그럼 7년 동안 아무리 못 올랐어도 뭐 50%에서 2배까지는 시세 형성이 안 되었을까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토지 거래도 꽤 있고 단독주택 거래도 꽤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 잡아도 평당 150에서 200만 원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입찰 전에 시세 조사는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신다면 세종시 장군면 반값에 나온 토지 경매 토지 평수는 101.33평이었고요. 지분이었습니다. 전체 면적 4분의 1 정도 지분이었고 땅은 제 생각에는 꽤 좋아 보이기 때문에 지분이라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매력이 생겼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제 3차까지 떨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1차 감정가는 2억 7,700만 원대고 평당 약 273만 원대. 그래서 이게 반값 정도 떨어져서 3차 입찰가는 1억 3,500만 원대고요. 평당 금액은 133만 9천 원대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와 공주시의 접근성이 좋고 미래 가치도 좋은 땅이기 때문에 저는 나름 이제 입찰해 볼 만한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가치와 주변 시세를 잘 감안하셔서 입찰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땅나무 부동산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더 빠르게 정보를 보시고 싶다면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빠르게 알림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에 오시면 네이버에서 이제 땅나무라고 검색을 하면 저희 카페가 뜨거든요. 카페에 오시면 저희 정보를 더 빠르게 더 자세한 내용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